요즘 헬스 유튜브나 광고만 보면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손실 날 뻔했네. 단백질이 거의 마치 만능 영양제처럼 비춰지고 단백질을 신격화하고 있죠. 그런데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근성장이 잘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끝나고 나서 고갈된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줘야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주로 근육 합성에 쓰이지만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데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오히려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게 돼서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운동하고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해?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유산소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동 후엔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글리코겐은 근육과 간에 저장된 탄수화물의 한 형태로 우리 몸이 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이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신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근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만 먹었을 때보다 근단백질 합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근육세포로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과 근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한 후의 몸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랑 같습니다. 기름을 먼저 채워줘야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죠. 기름 없이 엔진에만 오일을 붓는다고 차가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살로 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고갈된 글리코겐을 우선으로 채우는 시기라 근육과 간에 먼저 저장되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 안 먹고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면 근손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탄수화물 먹어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운동 후에는 꼭 먹어야 됩니다. 운동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탄수화물 안 먹으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분해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오히려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는 근육을 보호하고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엔 반드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 회복, 근성장, 체지방 관리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바로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 따르면 운동 직후에는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에서 84g 정도로 섭취해야 되죠. 이 정도 탄수화물이 있어야 고갈된 글리코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하기 좋은 음식을 추천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바나나, 식빵, 햇반, 감자, 고구마가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 상승 속도가 적당해서 운동 후에 빠른 글리코겐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혹여나 어떤 분이 탄수화물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라면을 먹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최악입니다. 물론 라면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지방과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 후에는 인슐린을 활성화시켜서 근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라면에 함유된 고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춰서 인슐린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또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체내 수분 균형에 악영향을 주고 운동 후에 탈수 상태일 때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해도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강도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경우엔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격렬한 인터벌 훈련, 1시간 이상의 빠른 조깅이나 사이클 등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운동은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크게 소모시킵니다. 다음 운동 퍼포먼스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거의 필수적이죠. 반대로 저강도로 단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굳이 탄수화물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 짧은 조깅, 30분 이내로 운동하셨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엔 글리코겐 소모량이 그리 크지 않아서 평소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밤에 운동하는데 탄수화물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운동 시점이 언제든 간에 운동 후에는 근육 속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예요. 이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근손실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밤에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 총 섭취 칼로리량과 소모 칼로리량의 균형이죠. 특정 시간에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무조건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바나나, 고구마 소량, 식빵 이런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소화 부담 없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나 튀김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이게 소화가 오래 걸리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운동 후에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섭취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가 적절합니다. 바나나나 식빵, 햇빵 같은 간편하고 소화가 빠른 음식이 가장 좋고요. 유산소 운동하거나 밤 운동 후에도 꼭 챙겨주시는 게 회복과 근성장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매번 바쁘게 사느라 이런 걸 따로 챙겨 먹기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따로 챙겨 먹느라 되게 번거로웠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훨씬 더 간편하게 탄수화물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 때 이 가루랑 같이 섞어서 만든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숫가루입니다. 바나나처럼 빨리 상하거나 냄새날 일도 없고 보관도 간편하죠. 게다가 단백질 보충제랑 같이 타먹을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탄수화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미숫가루 제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미숫가루를 고르는 기준은 제가 총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탄수화물 함량을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 함량이죠. 운동 끝나고 나에게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미숫가루를 밥숟가락 1스푼당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총 몇 스푼으로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숫가루 100g의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쉐이크에 섞어 마시는데 미숫가루 100g 이상 넘어가면 아무래도 가루가 너무 많아져서 잘 안 섞일 수 있거든요. 둘째, 당류 함량은 낮은 걸로 고르세요. 운동 직후에는 글리코겐 보충이 우선이라서 당 섭취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과도한 당류는 지방 축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 제공량의 당류가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분표에 설탕, 액상과당 등의 이름이 있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류가 많으면 운동 후에 인슐린 수치를 과도하게 올려서 장기적으로 체지방 관리에 불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은 낮은 것으로 고르세요. 라면 이야기에서도 강조했듯이 지방 함량이 높으면 소화 속도를 늦춰서 인슐린 반응을 둔화시킬 수 있고 나트륨이 과다하면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해서 회복이 좋지 않아요. 1회 제공량의 지방 함량은 5g 이하, 나트륨 함량은 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미숫가루가 뭔지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다, 제품 찾아보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미숫가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숫가루의 영양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제공량 40g당 탄수화물이 32g이나 들어있어서 운동 끝나고 고갈된 에너지를 빠르게 채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1회 제공량을 섭취하면 약 32g의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어서 권장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압도적으로 낮은 당류와 나트륨 함량이에요. 다른 미숫가루 제품들을 보면 1회 제공량당 당류가 8g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 나트륨이 60mg, 심지어 115mg이 넘는 제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류가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서 지방 축적을 유도하게 되고 나트륨 과다 섭취하면 체내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부종이나 회복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고 있는 미숫가루는 당류는 단 1g에 불과하고 나트륨도 2mg으로 매우 낮습니다. 불필요한 당 섭취 걱정 없이 깨끗하게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있고요. 나트륨 함량도 낮아서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빠른 소화와 흡수를 돕는 낮은 지방 함량도 빼놓을 수 없죠. 제품 찾아보기 귀찮거나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운동 후에 탄수화물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탄수화물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헬스 유튜브에서 단백질이 만능이라고 하지만 근성장엔 탄수화물이 필수입니다. 근육의 주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탄수화물이 빠르게 채워주고 근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운동 후에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탄수화물을 꼭 섭취하면 되고요. 특히 지방과 나트륨 높은 라면은 꼭 피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몸은 균형의 투자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 빌더였습니다.